여러분의 영원한 금융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좋아요? 그건 별로예요. 라고 이야기만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독자분이 근데 복자님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 복자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 투자 방법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100% 수익을 낸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알려드렸던 것들 모두 제가 직접 해보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생생한 리뷰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월급을 받으면 월급이 한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투자 내역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급여에 대한 투자 및 지출 내역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먼저 빨간색을 보면요. 저는 보험에 무려 14%를 넣고 있는데요. 평균적인 제 연령대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긴 한데요. 유전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보장을 해놓은 터라 보험료가 좀 많긴 해요. 그리고 주황색은 IRP예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IRP 있잖아요. 저는 매월 급여의 3% 정도를 자동이체를 해놨고요. 그리고 노란색인 연금저축 펀드, 마찬가지로 2% 정도를 자동이체를 해놨어요. 그리고 초록색인 청약종합저축에도 2%가량 저축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 영상을 잘 보셨다면 복부인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 하늘색 부분인 적금이에요. IRP 연금저축펀드 청약통장은 노후 준비나 주택 마련을 위한 목적이 뚜렷한 상품이기도 하고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단기성 자금으로 적금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월급의 약 20% 정도를 적금에 넣고 있어요. 저는 1년 만기로 해서 계좌를 2개 나눠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이걸 하나를 해지하기보다는 계좌 하나만 해지하면 나머지 하나는 계속 돈을 넣을 수 있잖아요. 짜잔! 저는 시중은행 한 곳, 저축은행 한 곳, 그리고 증권사 한 곳 이렇게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적금이나 청약 등 대부분의 저축은 하나의 은행을 이용하고 있어요. 조기 MMF는 뭘까요? 이전에 제가 파킹 통장 영상에서 CMA랑 MMF를 짧게 비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증권사의 CMA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매일매일 이자를 주는데 은행에서 판매를 하는 펀드 상품인 거예요. 다만 일반 펀드랑은 다르게 원금이 거의 보장이 되면서 이자는 엄청 많지는 않은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투리 돈이 남거나 할 때에는 여기다가 딱 넣어놨다가 결혼식 같은 경조사가 있거나 비상금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만기가 되면 저는 대부분 그 저축은행의 고금리 정기예금에 넣어두곤 해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당장 쓸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묶어두는 것이 요즘 이자 얼마 안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입출금 통장에 그냥 두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은 SBI 저축은행인데요. 이전에 파킹 통장 소개하면서 사이다뱅크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올해 5월경인가 정기예금을 하나 들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연 1.9%에다가 심지어 복리로 이자를 준대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징이 월복리에다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비과세 5천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버지 이름으로 예금을 가입했어요. 이 5천만 원까지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죠. 3천만 원을 예금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년 뒤에 일반적으로 그냥 1.9%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제외하고 48만 2,220원의 이자를 받지만
이 월복리에다가 비과세 때까지 누리게 되면요. 57만 4,990원의 이자를 받아요. 약 9만 8천 원의 이자를 더 받는 거죠. 물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 차이는 커지겠죠? 일반적으로 세금을 다 냈을 때와 세금을 전혀 안 냈을 때를 비교한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이세요? 카카오톡에 자산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 안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뭐 충전을 해가지고 송금을 하거나 선물을 하고 남는 그 자투리 잔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가 되도록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5천 원씩 자동으로 충전을 딱 해가지고 투자가 될 수 있게 추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 용돈 통장에서 일주일에 커피값 정도가 딱 자동으로 카카오 통장으로 넘어와가지고 펀드에 투자가 되는 구조예요. 사실 커피 한 잔 안 마셔도 우리 안 죽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투자를 했더니 어느새 20만 원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었고 평균 2.5%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지 뭐예요. 여러분도 일주일에 커피 한 잔 안 마신다고 생각하시고 자동 투자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느새 나도 모르는 돈이 이렇게 쌓이니까 얼마나 좋게요? 마지막 저의 투자는 주식이에요. 제가 개별 종목에 투자도 하긴 하는데 저는 주로 ETF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의 처음 목표는 이 ETF로 1억을 만들어 보자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투자 기간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해당 기간 동안 매달 조금씩 적립하는 적립식의 투자를 추구해서 1억을 만드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배당과 기술주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요. 배당을 많이 주는 ETF랑 그 애플이나 구글 같이 성장 가능성이 엄청 높은 곳에 저는 투자를 한 거죠. 그럼 먼저 고배당을 보면요. 보통 그 대형주로 구성된 VYM이라는 종목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가격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는 특징은 오히려 주가 하락기에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저의 초기 투자 목표인 장기간 적립식 투자에 적합한 ETF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한 안정적인 배당률로 이 적립기간의 추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긴 해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술주의 가격 상승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제 목표가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하자였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는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주 비중이 큰 ETF에도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요. 대표적으로는 IYW에 투자를 또 많이 했어요. 이 IYW는요. 미국 기술주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종목인데요. 애플의 20%, 마이크로소프트의 17%, 그리고 뭐 페이스북, 구글 등 우리가 잘 아는 기술주들에다가 총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 IYW는 제가 투자하고 싶었던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기술주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투자를 제가 사실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대부분 언택트 관련 주식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꽤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 밖에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뭐 리튬 배터리나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LIT나 금 가격에 연동이 되는 IAU에도 투자를 했고요.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애플과 테슬라도 조금 사긴 했어요. 사실 전체적인 수익률은 보면은 막 들락날락 빨간불 파란불 엄청 많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변동폭에 일희일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매월 받는 월급으로 복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투자가 된 복자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제 자산이 구성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몇 년간은 주식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저 복자처럼 이번 기회에
본인의 투자 내역과 자산 내역을 한 번씩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혹시 정리하다가 궁금하시거나 저 복자의 조언이 필요하신 복부인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의 투자 방식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니니까 꼭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복부인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 복자는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